여러분들 교재 258쪽을 보면은요, 7번째 섹션, 부식과 부식의 방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 산화되어서 산화물을 형성해서 결국 금속 그 상태에서는 기계적인 강도도 보장이 되고 또 금속 그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질들이 있는데 산화물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금속이 아니죠. 결국 이제 질이 다른 걸로 바뀐 거예요. 질이 낮아진 거예요. deteriorated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이 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금속인데 특별히 우리가 금속이라고 했을 때 금속의 대명사는 철이죠. 철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의 구조물이나 여러 종류의 응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산화철로 바뀌어버리면은 더 이상 그 기계적인 강도를 보장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철골 구조물을 가지고서 현수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높이가 이 100m 기둥, 이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아치형으로 이 철사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현수교를 만드는데 그게 시간이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부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화철이 되겠죠. 산화철은 철만큼의 기계적인 강도가 없기 때문에 일순간에 허물어져 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금속이 산화금속, 철이 산화철로 바뀌게 되면은 더 이상 기계적인 강도가 보장이 안 되게 되겠죠. 조금만 센 바람 불어도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 자연계에서 너무너무 잘 일어나더라니까요. 왜 자연계에서 이 반응이 잘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철이 산화가 되어서 철 2가연으로 될 때, 자, 산화가 되니까 산화 반쪽 반응의 이 표준 전위는 뭘까요? 표준 산화 전위값이겠죠. 그리고 또 자연계에서는 산소도 있어요. 자연계에는 수분도 있는데 수분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H+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에서도 H+가 있고 또 자연계에 있는 물은요. pH 값이 평균적으로 한 5.6에서 5.8 정도를 나타내죠.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가 되면서 그것이 탄산을 형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H+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계에 노출되어 있는 물은 기본적으로 아주 약한 산성을 나타내고 하여튼 물과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물로부터 H+ 그리고 산소가 이렇게 반응해서 한 개의 환원 반쪽 반응을 형성하다는 거죠. 환원 반쪽 반응에 의해서 이것의 표준, 자, 환원 반응이니까 표준 전위가 표준 환원 전위 값이겠죠. 아니, 이 값이 꽤 커요. 1.23V라고 하는 꽤 큰 환원 전위를 나타내겠죠. 따라서 철이 산화가 되는 것을 산화 반쪽 반응, 산소가 이렇게 H+가 결합해서 환원 반응하는 것을 환원 반쪽 반응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이 전체 표준 전지 전위값만 하더라도 표준 전지 전위값만 하더라도 1.68V로 꽤 크겠죠. 물론 농도가 표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르스터식을 적용하면은 표준 전지 전위가 저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 표준 전지 전위가 저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의 전위를 네르스터식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는 반응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철이 플러스 2가로 산화가 되었어요. 플러스 2가로 산화된 철이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산화가 되어서 플러스 3가가 되었어요. 플러스 3가가 되고 난 다음에 산화이온과 결합을 해서 산화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물과 결합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산화철 수화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철이 산화가 되어서 생성된 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렇게 녹이 생성되는 반응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식이 되는 반응이 아주 잘 일어나는 반응들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양극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싶어도 자기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전자를 일어설 때 음극 환원 반응에서 누군가가 전자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음극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산소와 수분 중에 있는 H+가 공동으로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하려는 금속에다가 우리가 기름칠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기름은 어때요? 산소나 수분을 잘 용해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금속과 그 산소 수분을 차단을 해버리겠죠. 또는 페인트칠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금속과 이 산소 수분을 차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려는 금속에다가
터프니스가 굉장히 큰 거, 굉장히 질긴, 그럼에도 얇은 플라스틱을 코팅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플라스틱이요, 테프론입니다. 그래서 테프론을 코팅을 해서 결국 보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페인트나 기름칠을 하면은, 기름칠한 거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중력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결국 보호를 할 수 없게 되고, 페인트도 페인트 칠을 해놓으면은 그거 그 자체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쫙쫙 금이 가면서 결국 금속과 산소 수분이 서로 접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테프론 코팅하는 거는 비교적 굉장히 터프니스가 강해서 오랫동안 견딜 수는 있지만 어떤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날카로운 것이 딱 스치고 지나가면은 그게 끓기면서 결국 틈이 생겨가지고 산소나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있겠죠. 자, 그렇지만 산업적으로는 테프론 코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개라고 해요.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질겨서 잘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 말고 우리가 또 제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음극화 보호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전기 도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세 번째 음극화 보호와 그리고 네 번째 전기 도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철이 만약에 부식이 됐어요. 철이 부식이 돼서 철2가 이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철2가 이온이 됐어요. 근데 만일에 이 철2가 이온이 자기보다 활동도설이 큰 아연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철은 환원이 되어서 철금속이 되겠죠. 아연은 전자를 잃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아연 플러스 2가 이온으로 산화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반응이 쉽게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쉽게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철은 자기가 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아연하고 접촉하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철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아예 철은 나 산화 안 할래. 야, 아연 너 나한테 붙어 있어.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철이 아예 아연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산화가 돼가지고 플러스 2가로 되고 난 다음에 아연하고 반응하면서 철이 산화가 되어서 철 2가 이온이 되고 아연하고 다시 반응하면서 철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야, 야, 아연 좋은 말 할 때 네가 먼저 산화돼.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장교가 들어와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말년병장한테, 야, 말년병장 누구, 이 조병장, 제가 조한길이 조병장이에요. 그래서 조병장 너 삽 들고 쫓아와. 이제 그렇게 해서 조한길이 삽 들고 딱 가는데 작업을 하래요.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하고서 제가 다시 내부만으로 돌아오면은 제 밑에 있던 이병들 어때요? 다 죽었어요. 아예 어떻게 돼요? 딱 눈치를 하는 거예요. 김이병 따라와. 그래서 어때요? 저는 이렇게 딱 딴짓하고 있고 김이병한테 시킬지도 몰라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군대 문화일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예 내가 산화되고 난 다음에 다시 환원될 거 알아서 어때요? 아예 네가 산화되라 이거예요. 참고적으로 말하면은 조한길은 병장 특례였습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병장을 달아본 적이 없어요. 이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은 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환원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아연 네가 알아서 산화가 돼. 이렇게 해서 아연이 산화가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연이 산화가 되어서 아연 플러스 2가연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 떨어지죠. 철은 플러스 2가에서 전자를 받으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철로 돌아가니까 어차피 철은 철로 돌아갈 거 산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산화가 일어납니다. 양산이죠. 그래서 양극의 산화 반응이 나오고 음극의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철 금속에다가 철보다 이온화 경량이 큰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거를 접촉을 해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보통 구리 도선을 연결해서 마그네슘 리본을 달아 놓습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이 철, 구리 도선을 이용해서 여기 마그네슘 리본을 이렇게 달아놔요. 그리고 아연 같으면은 아예 철에다가 아연을 얇게 코팅을 해놓죠. 자, 이렇게 구리 도선으로 마그네슘을 연결하든지 그냥 철에다가 아연을 코팅하든지 간에 어차피 철보다 아연이나 마그네슘은 어때요? 이온화 경량이 더 크죠. 그래서 이온화 경량이 크기 때문에 결국 아연이나 마그네슘이 양극 산화 반응을 하면서 환원이 됐을지도 모르는 철 2가연을 환원시키면서 철을 어떻게 돼요?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려는 철은 어떻게 돼요? 음극화가 되면서 보호가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거는 자기가 어떻게 돼요?
양극화가 되면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 보호하려는 철을 기준으로 하면은 음극화 보호라고 하고, 철 대신 산화가 된 아연이나 마그네슘을 기준으로 하면은 희생 양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희생 양극이나 음극화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설명 내에 다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방법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극화 보호법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온화 경량이 작은 금속으로 코팅을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통조림 같은 데는 철이라고 하는 이 용기에다가 안쪽에 주석을 코팅을 해요. 주석이 약간 노란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도나 백도 캔을 따거나 또는 꽁치 통조림 타면 안쪽이 누리끼리 하잖아요. 이것은 주석으로 코팅했는데 철보다는 주석이 이온화 경량이 더 작아요. 따라서 철보다는 주석이 잘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음식물이 결국 어떻게 돼요? 부식이 안 된 주석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부식된 주석에 의해서 오염될 염려가 없죠. 근데 만일에 그냥 철이다라고 하면은, 철은 생각보다 부식이 너무 잘 되거든요. 여기 음식물 담아 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녹슨 이 철 이가이온과 함께 같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황도나 백도나 또는 꽁치 통조림 따보면 어때요? 그 녹슨 철하고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불그스름한 그런 것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건 아마도 이렇게 통조림을 만들 때 주석을 코팅을 했는데 벗겨진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었으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주석보다도요, 더 산화가 안 되는 것이 금이나 은입니다. 아예 보호하려고 하는 철에다가 뭐를 코팅해요? 금이나 은을 코팅을 하죠. 그래서 금이나 금 AU나 또는 은 AG를 코팅하게 되고, 금을 코팅하면 금수저가 되는 것이고 은을 코팅하면 은수저가 되죠. 사실 금수저나 은수저는 순수한 금이나 은을 쓸 수도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금이나 은은 쉽게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얇게 코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철 그 자체는 사실 그냥 철은 아니고 강철이에요. 탄소가 미량이 있는 강철, 스틸인데,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은 강철, 철에다가 탄소가 약간 있는 데다가 또 크롬이 들어가면은 스테인리스 스틸이 되는데, 크롬 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렇게 금이나 은을 얇게 코팅한 전기도금법을 사용하는데, 전기도금법은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비슷한 다른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언급을 하기는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방법으로 합금을 사용하죠.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그냥 스틸이다 라고 하면은 철에다가 극미량의 탄소가 섞였어요. 여러분들 그냥 순수한 철은 아이런이죠. 그래서 아이런인데 요 그냥 철, 순철은 키진 강도가 생각보다 약해. 이거 가지고 칼 만들면은요, 다른 상대방 강철 칼하고 부딪히면 그냥 그대로 다 잘려버려요. 그래서 이 철에다가 탄소가 아주 미량이 들어가면은 이거를 탄소 강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강이라는 그 자체가 원래 이 스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철을 만들게 되죠. 이 강철 그 자체는 이 탄소가 들어간 걸로는 부식이 방지가는데, 여기다가 뭐를 또 혼합을 하냐면은 크롬까지를 혼합하게 되면은 이제 크롬 강이 되네요. 강이 강철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철에다가 크롬에다가 탄소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바로 스테인이 안 쓰는, 그러니까 스테인이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스테인이, 즉 녹이 쓰는 속도가 느린 스테인리스 스틸이 돼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산업적으로는요, 이니셜로 우리가 SUS다. 그래서 쓰스 몇 번 이런 식으로 보통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철보다는 부식이 덜 되는 이온화 경량이 작은 크롬을 섞음으로써 전반적인 부식 속도를 낮춘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부동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알루미늄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알루미늄 제품 쓰잖아요 라고 하지만, 알루미늄은 이온화 경량, 리튬, 칼카나마, 아철. 알루미늄은 아연보다 부식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기계적인 강도도 크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이 삼각대, 이 카메라의 삼각대 같은 이런 용도로도 많이 쓰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완전히 부식이 돼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걸레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딱 산화를 시켜버려요. 이렇게 해서 아주 얇은 형태의 산화 알루미늄을 만들죠.
산화 알루미늄에서는 이미 알루미늄이 플러스 3가로 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산화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산화되지 않는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필름, 그걸 우리가 피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므로 인해서 안쪽에 있는 알루미늄을 보호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 이 산화 알루미늄 피막과 같은 부동태 피막을 만들어서 안쪽에 있는 알루미늄을 보호하는 이런 방법들도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교재 259쪽에 있는 8번째 섹션, 전기 분해 그리고 전해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